자,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좀 작나요? 작으신 분들은 이제 소리를 좀만 키워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일단 낮 경기 제가 이제 무승부를 노렸는데 아쉽게 한 골 차로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J리그 컵이 남아있긴 합니다. J리그 컵만 따로 간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하겠고, 자, 일단 유튜브도 그냥 올릴까 말까, 원래 안 올린다 했었는데 올려버렸거든요. 그냥 얼마나 보시나 해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제 그제 그냥 다 올릴 걸.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나머지 경기들 U20 4경기, 그리고 월드컵 예선, 아시아 예선 2경기, 친선전까지 좀 빠르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사실 경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내일 뭐 아시아 예선을 아마, 축구 아시아 예선을 아마 안 갈 것 같긴 한데 월드컵 예선하고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한번 보고.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 그 배당도 나오지도 않았고, 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나머지 경기 위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경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남아있는 경기들, 오만 카타르, 그리고 뭐 나머지 경기들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12시부터거든요. 그리고 U20 경기는 4시 반 2경기, 8시 2경기이기 때문에 뭐 어제는 적중을 했지만 오늘은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만 카타르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월드컵 아시아 예선인데, 자, 일단 오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서 1위 팀이 각각 올라가고 2위 팀끼리 붙어가지고 승자가 다시 그 대륙간으로 붙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1위만 바로 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팔레스타인전 퇴장이 있었는데 그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봐야겠는데 그때 경고 누적 퇴장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퇴장 표시가 된 거 보니까 이번에 못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미드필더. 그거 외에는 카타르나 뭐 오만이나 결장 부분이 없고. 자, 그러면 어쨌든 상대 전적을 보도록 합시다. 이 경기는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카타르. 중립입니다. 중립. 인도네시아, 사우디는 사우디에서 열리고. 자, 그래서 중립이 아니구나. 카타르구나. 카타르. 뭔가 이상하다 했다. 오만이 앞에 있길래 자꾸 오만 홈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건데, 자, 이거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도네시아, 사우디는 사우디에서 열리고. 자, 그러면 어쨌든 오만하고 이제 카타르의 그 전적들을 보면은 당연히 카타르가 좋죠. 최근에 오만이 중립 경기에선가 한번 카타르를 잡은 적이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오만이 쉽게 지느냐? 아닙니다. 카타르 상대로 득점도 꽤 했었기 때문에 상성에서 많이 못 이겼을 뿐이지, 최근 기준으로 보면 뭐, 뭐 승패로 보면 카타르가 유리한데 골로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긴 해요. 막 압도적으로 졌던 경기들이 없다 보니. 자, 그래서 어쨌든 오만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뭐 우즈벡이라든가 뭐
지난 이제 그 월드컵, 팔레스타인전, 뭐 비기고,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원정에서도 비겼던 오만이잖아요. 그래서 카타르가 오히려 요새 좀 더 안 좋아요. 예전에는 카타르가 뭐 연속으로 우승도 하고 뭐 홈에서는 웬만큼 잘 안 지고, 특히 25년도 그 6월에는 이란도 잡고 뭐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 친선전 보면은 실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러시아한테도 4실점, 뭐 바레인, 뭐 레바논, 이긴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승률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카타르 홈인 만큼 그래도 카타르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카타르 승부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완전히 카타르 승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배당이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1.6 정도면. 그러니까 뭔가 그러려면 이제 오만이 너무 못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또 오만의 경기들을 보면 뭐 카타르를 잡은 적도 있고, 그래서 배당 대비 승은 좀 별로고, 갈 거면 핸디무 아니면 뭐 무나 핸디무 중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아주 한 6대4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5대 5.5대 4.5 이 정도로. 왜냐면 이게 한 경기 한 경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만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이제 진출을 노리는데, 다 전부 다 이번에 48개국이기 때문에 처음 진출하는 국가가 엄청 많을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더 무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승무 보지만 사실상 무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무에 좀 더 가깝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브롤터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하고 사우디 먼저 갈게요. 기왕 이제 월드컵 예선한 거, 예선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하고 사우디인데, 일단은 아까 그 뭐 오만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직 첫 경기도 안 했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 상성을 보면은 사우디가 좀 더 괜찮긴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홈에서 사우디 잡았던 적도 있고, 사우디 원정 가서 비겼던 적도 있기 때문에, 마냥 최근의 기세만 보면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좋죠. 나머지 전적들은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인도네시아가 최근 홈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뭐 중국도 잡고 뭐 바레인도 잡고 해서 잘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인도네시아 홈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무리 이제 조금씩 못해졌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뭐 체코 원정도 비겼고, 뭐 북마케도니아 뭐 승리라든가, 최근에 지더라도 한 골차, 그리고 사우디는 일본 원정도 비겼던 팀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아까 카타르하고 좀 다른 느낌이, 인도네시아가 물론 이제 나름 흐름이 나쁘진 않는데, 이게 홈이면 모를까, 원정이면 좀 빡세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디 승 봅니다. 승. 근데 배당이 너무 낮긴 해요. 그렇다고 마엔 보기가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인도네시아도 약간 조금, 물론 최근에 호주나 일본한테 대량 실점한 거 생각하면은 사우디도 그래도 마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승부는 입장에서 저는 마엔까지 보도록 할게요. 사우디는 마엔까지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인도네시아가 원정이면 좀 빡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승의 마엔까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브롤터 뉴칼레도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브롤터가 200입니다. 200이 피파 랭킹. 뉴칼레도니아는 150. 그래서 50이나 차이가 나고 친선전입니다. 이 경기는. 근데 이제
열리는 지역이 이제 지브롤터 홈이죠. 그래서 배당이 지브롤터가 상당히 낮습니다. 피파 랭킹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브롤터 홈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브롤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월드컵이라든가 뭐 아직 월드컵 경기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보면은 페루제도, 알바니아, 그리고 그 전에 몰도바라든가 좀 비슷한 팀들끼리 하면은 그래도 쉽게 안 져요. 그리고 뭐 몇 번 잡았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승률이 낮긴 한데 뭐 예전에 이제 웨일즈하고도 비겼던 전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뉴칼레도니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뉴칼레도니아는 우리가 좀 생소하긴 하죠. 왜냐면 얘네는 붙는 팀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뭐 파푸아 뉴기니 아니면 뭐 타이티, 뭐 피지, 뭐 솔로몬 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라들이라서 이런 팀들하고만 이제 했던 나라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지브롤터는 그래도 그런 유럽 쪽에 있는 팀들하고 많이 하죠. 뭐 웨일즈나 뭐 예전에 유로에서는 프랑스, 뭐 네덜란드 이런 팀들도 만났었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긴 합니다. 근데 과연 지브롤터가 홈이긴 해도 이게 뭐 월드컵 예선 그런 것도 아니고 친선전인 점을 감안하면은 굳이 득점력이 높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뉴칼레도니아가 생각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거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를 하든 언어보로 접근하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브롤터의 뭐 패배를 보기에는 쉽지는 않긴 한데 배당 대비 너무 메리트 없고 굳이 승 가야겠다면 핸디 쪽 노리시고 저는 그냥 친선전인 만큼 언더 찍고 넘어가겠다. 예, 그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아니면 갈만한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요 이 오만부터 이제 지브롤터 얘네 경기들은 좀 이른 시간에 하는 경기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아르헨티나부터 이제 일본까지 U20 월드컵은 구독자 게시판에 최종 결과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아르헨티나부터 이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U20을 적중을 다 했죠. 우크라이나 2프렌, 멕시코 승, 그리고 전 뉴욕 양키까지 묶어갔기 때문에 3.7배 적중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흐름 자체가 좋긴 한데 어쨌든 지금 낮 경기에서 한번 꺾이긴 했거든요. 그 2시 경기 아직 리그 그 J리그 컵 대회가 남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해외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집중해야 되는 경기는 그 뒤에 있는 경기들입니다. 지금 분석하는 경기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U20이 좋으면 U20이 메인이 될 수도 있다. 왜냐 경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U20도 한번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인데 제가 이제 어제 U20을 처음 간 건데 한국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그리고 내일 LAFC 경기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흐름이 좋아도 지금 부안가하고 뭐 손흥민 그리고 국대 차출이 그 외에 2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국대 차출로 공격에 좀 공백이 있다는 점. 물론 토론토도 국대 차출이 있긴 한데 LAFC에 비하면 임팩트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LAFC가 좀 빡세다는 얘기입니다. 빠진 선수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부안가하고 손흥민이 있어도 이제 1대0 겨우 승리를 했는데 배당 대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차라리 3.5 이런 거 줬으면 언더 가겠는데 하필 또 2.5를 줘가지고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따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표시를 안 해놨고 경기도 뭐 U20하고 좀 비슷한 시간에 열리면 모르겠지만 11시 반이라 아예 그 분석 자체도 안 하고 그냥 건너뛸게요. 자, 그럼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인데 일단 최근에 그나마 최근에 23년도에 나이지리아가 2대0으로 이겼던 전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16강인데 일단 멕시코가 올라갔죠. 8강에. 스페인도 올라갔고. 오늘 승자가 멕시코하고 붙고
또 이제 올라가면 준결승에서 뭐 스페인하고 이제 콜롬비아 남아공의 승자하고 붙을 텐데 일단 한번 봐봐야겠어요. 그때 이제 잠깐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긴 했는데 막 챙겨보진 못해서 일단 아르헨티나가 너무 잘합니다. 얘네가 이제 예선전에서 그 전승을 했더라고요. 이탈리아, 호주, 쿠바를 잡고 실점도 1실점 이상 하지 않고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이제 노르웨이한테 졌지만 사우디 잡고 콜롬비아 비기고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아르헨티나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제도 뭐 분석을 할 때 거의 예선전을 그 참고해서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보면은 이탈리아전 빼면 사실 두 경기 다 다득점이었고 나이지리아는 또 세 경기 다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도 저는 이거보다 더 적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칠레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 이제 뭐 그런 홈이나 이런 이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배당이 좀 더 올라간 것일 수도 있는데 뭐 16강이라는 이제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뭐 아르헨티나도 장담은 못하지만 흐름이 아르헨티나가 또 다른 이제 기타 뭐 이런 뭐 대회 같은 것도 보면은 승률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 승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마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호주나 쿠바처럼 이제 대승을 거둘 수도 있지만 또 예선전하고 16강은 다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가 생각외로 선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일반승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승 보고 마에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언어보는 패스하고 자 콜롬비아하고 남아공 가도록 할게요. 자 콜롬비아 남아공 그리고 나이지리아에 그 경고 누적이 한 명 있더라고요. 공격에 1러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아르헨티나는 뭐 경고 누적이나 퇴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콜롬비아 남아공 여기 승자가 이제 스페인하고 붙는데 스페인 좀 빡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둘 다 결장 여부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뭐 둘의 전적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예선전 최근 흐름만 봐야 되는데 콜롬비아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패배가 좀 많이 없는 팀이에요. 지더라도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미국 요 정도만 최근에 거의 졌었기 때문에 뭐 친선전 같은 경우도 보면 멕시코도 잡고 최근 이제 예선전에서 득점을 많이 못하긴 했어요. 사우디 한 골, 뭐 노르웨이 비기고 나이지리아 1대1. 그래서 득점이 좀 많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어쨌든 패배가 없었다.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한테 지긴 했지만 결국 득점을 하긴 했죠. 1대2로 졌지만 그리고 뉴칼레도니아 아까 나왔던 20세 이하 뉴칼레도니아 팀한테는 5대0 대승 그리고 미국도 잡고 이런 거 보면 남아공도 콜롬비아 상대로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콜롬비아가 득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이 콜롬비아가 상당히 좀 낮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흐름만 본다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 남아공도 충분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득점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세 경기 다 득점이 있었고 저는 이거 차라리 콜롬비아의 득점력을 생각했을 때 이겨도 한 골차 승부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 승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핸디 쪽 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제처럼 멕시코처럼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배당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아공 2프렌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승부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아공 프렌. 무보다는 남아공 프렌이 더 뭐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결국엔 남아공 역배까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일단 이 프렌이 가장 좋고 그 다음 프렌 그보다도 이제 배당을 더 높인다면 이제 결국 무승부를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아공 2프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파라과이하고 노르웨이. 요거는 이제 8시 경기입니다. 앞전에는 이제 4시 반 경기였고, 자, 8시 경기인데, 일단, 파라과이, 노르웨이. 두 팀의 이제 상성을 좀 볼게요. 있었는지. 여기도 붙은 적이 없네. 거의 아마 붙은 적이 없는 팀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승자가 이제 일본, 프랑스 승자하고 붙는 겁니다. 자, 일단은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수비 쪽에. 근데 노르웨이는 딱히 결장이 없고, 자,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도 붙었었죠. 예선전에서 붙었는데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파나마는 3대2로 이기고 우크라이나한테 1대2로 졌는데, 파라과이도 보면은 좀 강팀들하고도 많이 했을 때 좀 쉽게 안 졌던 것 같아요. 일본하고도 비겼고 친선전에서 일본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좀 아쉬운 건 전반 퇴장이 있었는데 결국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지만 득점을 못한 게 좀 아쉽다. 근데 뭐 올라가긴 했죠. 올라가긴 했고, 노르웨이는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다. 왜냐면 콜롬비아전도 비겼고 사우디전도 비겼고, 그리고 나이지리아전 이겼기 때문에 득점이 많진 않지만 실점도 적다 해서 파라과이도 할만하고 노르웨이도 할만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배당이 노르웨이가 프렌을 받았는데, 사실 확률로 치면은 아무리 배당이 낮아도 1.06이긴 하지만 노르웨이 2프렌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노르웨이 프렌. 왜냐,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를 보거든요. 근데 파라과이가 어쨌든 3경기 중에 2경기가 다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기 때문에 실점률로 이제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노르웨이는 결국 파라과이보다 실점을 많이 안 할 거라는 이제 판단으로 접근했을 때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인데, 그래도 확률로 따지면 노르웨이 2프렌 보는 입장에선 프렌이 더 좋다. 왜냐, 어쨌든 실점이 적은 쪽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승률이 좋다 한들 결국 실점이 많다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해서 저는 노르웨이 2프렌. 근데 배당이 너무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프렌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여기도 이제 무승부. 노르웨이 프렌을 보지만 파라과이도 득점력이 없진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예전에 얘기했던 뭐 친선전 비겼던 경기들도 생각하면은 파라과이도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가 전체적으로 근래 들어 득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선전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무승부를 좀 보는 게 더 크긴 합니다. 어쨌든 노르웨이 2프렌 프렌 무승부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그 홈은 아니지만 일반 이렇게 앞에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앞에 표시되어 있는 팀의 승을 안 본다면은 대부분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절차 부탁드려요. 내일부터 더 중요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월드컵 예선이 사실상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는 언제였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있죠. 금요일 저녁에. 해서 브라질 경기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번 달은 베비 신청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이벤트는 아마 이번 주 주말 지나서, 아니면 주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중에 이벤트를 좀 할 생각이니까 뭐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을 이제 골라서 뭐 이제 그 조합을 드린다든가, 뭐 그 기간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일본 프랑스인데 일본이 생각보다 엄청 잘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본은 아시겠지만 뭐 야구든 축구든
그 유소년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둘은 전적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20년도 이후에도 친선전에서 이제 가장 근래도 그 전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본이 3대1로 이겼더라고 중립에서. 예전엔 프랑스가 프랑스 홈에서 이제 22년도에 일본을 잡고 그래서 두 팀이 붙으면 대부분 다 오버였던 경기가 많더라고요. 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장이 없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프랑스가 미국한테 0대3으로 졌더라고요. 남아공 2대1, 뭐 뉴칼레도니아 6대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프랑스도 보면 뭐 친선전에서 스페인도 잡았었고 못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 졌던 경기도 이번 그 미국전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자 그러면 일본이 왜 잘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에 이제 친선전이나 뭐 성적들을 보면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냥 잘 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근데 예선전 무실점이더라고요. 상대가 이집트, 뭐 칠레, 뉴질랜드. 그러니까 어떤 팀이 됐든 실점을 안 한 거는 대단하다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득점이 그렇다고 적냐. 아까 뭐 예를 들면 노르웨이도 아니면 어디였지? 나이지리아였나? 아무튼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패배가 없긴 하지만 득점이 적어서 이제 무가 좀 있었잖아요. 일본은 실점도 없었을 뿐더러 3전 전승에 득점도 매 경기마다 멀티골 이상 넣었기 때문에 2대0, 2대0, 3대0 어느 거 하나 깔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예선전만 봤을 때는 일본이 아주 강력하다. 물론 프랑스도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본이 프렌을 받으면 일본 쪽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본 2프렌이 제일 우선적이긴 하고 그 다음이 일본 프렌 그 다음이 비슷해요 파라과이랑. 요거는 솔직히 승무패 다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경기이긴 해요. 그래서 어느 번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제가 이제 예선전부터 봤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뉴칼레도니아 빼고는 실점이 다 있었잖아요. 남아공한테도 1실점하고.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를 보긴 하지만 승패로 갈린다면 오히려 일본이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2프렌 일본 승부 사이드로 볼게요. 요건 완벽히 무승부를 보기는 좀 애매하다. 뭔가 느낌이 일본이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거는 일본 승무 5대5 정도로 봐서 뭐 무가 좀 땡기면 무로 가든 승이 좀 땡기면 승으로 가든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실점이 없기도 했고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뭐 깔 게 없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앞에 있는 경기 아시아 예선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이제 친선전 같은 경우 배당을 좀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U20 그 월드컵 경기도 어쨌든 지금 16강이기 때문에 단판이라서 아무리 예선전에 잘했다고 하지만 모르죠. 단판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길 팀들이 이길 거 같은 확률이 크고 어제 멕시코가 잡은 것처럼 한국 경기를 한번 봐야겠어요. 한국이 그 누구지? 모로코하고 붙으니까. 근데 미국, 이탈리아 여기도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아까 프랑스가 0대3으로 진 거 보면. 그래서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있는 뭐 브라질전도 응원을 하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다 이런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냉정하게. 뭐 U20을 계속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시아 예선도 아직 이제 첫 경기고 그리고 몇 경기 안 되기 때문에 뭐 홈팀이 당연히 좋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1위 하면 월드컵 진출하는데
그리고 저 지브롤터는 친선전이라 굳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좀 애매하다 싶으면 소소하게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어, 야구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내일은 야구가 없는 것 같네. 아침에 LAFC 경기 정도? 근데 그거는 내일 보고 판단할게요. 아직 시간도 널널하니까 11시 반 경기니까 이제 오늘 경기 결과 보고 내일 조금 보다가 배당 대비 뭐 좀 역배나 아니면 고배당 노려볼만 하면 가보고 오늘은 굳이 보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사실 그 U20도 U20이지만 월드컵 예선들이 많거든요 내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돼서 내일부터는 메인급의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내일부터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무승부도 적중을 하고 뭐 어제 세 조합 다 적중을 하고 운 좋게 뉴욕 양키스도 역전을 해주고 해서 이 분위기를 오늘까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리그 컵 남은 거 좀 응원을 하고 나머지 이제 가는 것도 조합 마무리해서 좀 할게요. 그리고 구독자 게시판에는 그 분석 결과는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골라가실 분들 골라가시면 되고 다시 보기는 아마 잠깐 열었다가 아마 구독자 플러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아까 낮에 있던 그 경기도 유튜브를 남기긴 했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없진 않아서 요것도 이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이 그 휴무 끝 아닌가요? 내일까지 휴무구나. 내일도 휴무구나. 깜빡했네. 내일이 한글날이구나. 그럼 내일도 빨간 날이고 10월 10날 금요일 날이 그 휴무가 아닌 날이구나. 내일도 그러면 낮에 올게요. 낮에. 내일 경기들이 일단은 저녁 경기들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제 낮 경기 있어서 그렇게 빨리 오진 않을 거고 잠시만요. 그 아시아 예선이 정확히 이제 시간대를 몰라가지고 아직 그 배당은 안 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예선이 제일 빠른 게 브루나이하고 예멘인데 이제 5시 경기네. 그것도 배당 뜨는 거 보고 한번 갈만한 게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빠르면 2-3시 뭐 만약에 그 남자 그 아시아 예선을 안 가게 되면은 한 뭐 4-5시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한 번 하냐 2번 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추천들만 한 번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합을 마무리해야 돼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